주체성이야. 주체성이 된다고요. 원기가 주체성의 근거가 된다고요. 원기에서 세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도 길을 느끼고 알고 기로 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같은 것이 돼요. 선생님, 네? 성격이랑 감정이랑 어떤 관계가 있어요? 성격이랑 감정이요? 감정이 성격을 만들었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성격이 감정을 일으키게 한다고 해야 되나? 시작은 성격이 네, 이렇게 돼요. 우선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성격은 있어요. 우리가 이미 성격이 있다고요. 그 요즘 TV 프로 보면 알잖아요. 쌍둥이가 3명이든 4명이든 다 달라요. 다 성격이 다르다고요. 그게 인간의 다양성 아니면 이 세상의 다양성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네? 이렇게 되면 또 다시 이제 창조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이거 설명해야 돼요. 또 그러니까 세상에 두 개가 문제가 돼요. 다냐 일이냐. 다양성과 단일성 이 부분이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 건데 항상 걸려요. 방법 없어요. 또 성격이 다양성이요. 이 성격의 다양성이 어디서 나왔을까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애초에 모든 것들은 다 다르게 태어난다고 해버리면 되긴 하는데 단순하긴 하는데 인간이 꼭 그렇게 태어날 때 우연에 붙이는 거예요. 우연이라고 해버리면 세상에 다양한 건 다 우연이에요. 너와 내가 다른 건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거지 필연적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평등한 개념 같기도 하고 불평등한 개념 같기도 해요. 너와 나의 차이가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하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 안 나요? 화나요? 내가 부자고 넌 가난하는데 그 이유는 우연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화 안 나요? 근데 지금 과학이나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되고 있지 않나요? 이 개념이잖아요. 원래 세상은 평등한 거라 돼 있잖아요. 평등. 동양에서는 불평등하다고 그래요. 너와 내가 그렇게 된 건 다른 이유가 있고 다른 환경, 다른 원인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설명하려고 하는데 서양은 평등하다고 그래요. 똑같은데 우리는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더 좋을지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무 생각 안 하대요? 이런 부분 고민 안 하잖아요. 왜 안 하죠? 역시 서양인이 주는 떡국만 먹고 있는 거지. 서양인 갖춰준 대로만 배우고 있어요.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를 생각을 안 해요. 평등하다고. 평등하면 좋은 건지 알잖아요. 결국 좋을 수가 없어요.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본주의자들이 하는 술수잖아요. 우린 평등해야 돼요. 그래야들이 지배하는 자와 피지배자의 관계가 성립이 돼요. 내가 지배자가 되고 네가 피지배자가 되고 내가 소유주가 되고 너희들 뭐 피소유주가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노동자가 되고 기업주가 되는 그 모든 이유는 우연이야. 아무 설명해 주는 거 없어요.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됐으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거나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렇게 살아가라고요. 너희들은 의지도 없고 원래 그렇게 되고 그렇게 보다 보면 특별히 필연적인 이유도 없고 삶의 이유도 없어요. 그렇게 된잖아요. 뭐 설명하다가 이게 그 성격이 우연히 이루어졌냐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우연이 아니라고 하면 이제 또 불교적으로 전생을 들어가야 돼요. 어느 윤회 어떻게 과거에 살아왔냐에 따라서 어떤 성격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고 이것이 어떤 감정을 일으키게 만드는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성장하면서. 근데 여기서 끝나면은 말 그대로 맹목적이 된다고요. 그냥 그 별로 단순 반복이 되잖아요. 내가 새로 태어났는데 태어나지 않는 거와 상관이 없게 돼버리잖아요. 태어났으니까 뭔가 달라지는 게 있고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태어난 그대로 감정 가지고 또 그대로 살아가버리면 여기서나 뭐가 달라져. 한 생을 살았는데 똑같단 말이에요. 여기도 똑같다고요. 단순 반복이라고요. 그런 의미가 없어요. 삶은. 그 의미를 여기서 만들어야 돼요. 이 감정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신인의 단계에 올라가서 이 성인이 됐을 때요. 내가 사춘기 지나고 이제 20대 넘고 30대 넘어가면서 이 감정에 대해서 자기 감정을 성찰하는 단계에 넘어가면
이 성격을 바꾸기 시작한다고요. 네? 그렇지 않아요? 바보가 아닌 한 1년에 한 번씩 어떤 부분에서 짜증을 내기 시작하면 30년 살았으면 30번 했잖아요. 물론 10대 초반에 10살은 이해 기억 안 난다고 치고 그렇게 하면 50년 살았으면 40번, 60년 살았으면 50번은 내가 같은 부분에 짜증 내고 있는데 자기가 어디에 짜증 내고 있는지 모른다면 그건 등신이에요. 근데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그렇게 똑같은 것에 평생 화내다가 그렇게 가요. 자기가 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감정을 가지는지 성찰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적어도 30대 이상은 됐는데 최소한 10번 이상은 같은 부분에 대해서 화나겠다는 걸 봤을 텐데도 같은 부분, 같은 상황이잖아요. 상황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같은 상황이 이루어지면 나는 같은 반응을 해요. 그렇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화장실 가서 앉아있으면 똥이 나와요. 안 나오게 하는데 그건 비정상이잖아요. 우리는 비슷한 시간에 화장실 가고 비슷한 시간에 뭔가를 하게 돼 있어요. 배고프고 뭐하고 하고. 우리는 그렇게 항상 주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패턴적으로 일어나는데 육체만 그런 게 아니라 감정도 그래요. 감정도 패턴적으로 비슷한 상황이 이루어지면 일어나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배치만 같으면. 이게 그 둘레즈 사도나 똑같다고요. 연기법하고 똑같아요. 같은 것이 이루어지도록 상황을 만들어주면 그렇게 돼요. 근데 그걸 성찰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자기가 어떤 부분, 어떤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분별하면서 그 부분이 마음에 들면 확장시키는 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꾸려고 애를 써가는 거예요. 완전히 안 바꿔져요. 하루아침에 바꿔지지도 않고. 그렇지만 바꾸려고 애써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들어진 성격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격엔 두 가지가 있다고 하면 되죠. 타고날 때 이루어진 성격, 그리고 이후에 자기가 살아가면서 형성시킨 성격. 이렇게 돼요. 질문은 쉬운 것 같은데 설명은 되게 어렵네. 다른 건요? 이해 못한 거예요? 그러면 성격에 대해서 이제 성격에 따라서 이제 감정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감정이 일어나가지고 좋으면 성격 그대로 그냥 그 성격이고 싫으면은 바꾸는데 그 좋고 싫은 것도 감정이네요. 네. 네, 그러니까 자기 성격에 대해서, 아니, 자기 감정에 대해서 이걸 좋다고 생각해야 되는지, 나쁘다고 생각해야 되는지도 있는데, 이게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 이 단계에서 거쳐가면서 만들어져요. 긍정적인 성격과 부정적인 성격이 이루어지는데, 뭐든지 자기가 하는 건 나쁘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뭐든지 자기가 하는 건 좋은 거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어서는 이제 문제가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불가능해져요. 사실은. 그 질문에 그 부분이 있잖아. 내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이걸 좋다고 봐야 될지 나쁘게 봐야 될지 아니면 좋다고 보든 나쁘게 보든 나를 내가 볼 때 이게 논리적인 오류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하냐고요? 저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자극을 줘요. 그거 아닌 것 같다? 아니, 그거 맞는 것 같다? 할 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나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정말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그러니까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현상 중에 하나가 외부 교류예요. 이 외부 교류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세포도 다 외부 교류를 하잖아요. 피를 줘야 되고, 산소를 줘야 되고 하는 것처럼. 어떤 존재든 간에 폐쇄기는 아니에요. 뭐든 간에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주도 그 어떤 거와 소통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우주는 발전할 수 없어요. 오직 나 홀로 존재한다는 얘기는 그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자기를 알 수 없게 돼요. 성장시킬 수도 없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성장되고 달라진다는 얘기는 외부의 자극과 교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태인 건지 어느 정도 수준인 건지는 외부에서 우선 가르쳐 줘야 돼요.
그 외부가 있어야 선망하고 모방하고 따라하려고 하는 게 외부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좋게 생각할지 나쁘게 생각할지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할지를 판단한다고요. 그래서 외부가 있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전기신에서 이 신이 외부를 보는 거예요. 감정까지는 자기만 보는 거거든. 자기 감정이에요. 근데 신은 외부를 봐요. 그래서 이 머리가 있는 이목구비가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 내 외부에 뭐가 있는지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생각하고 고민하는데 그 이유는 외부에 뭐가 있는지, 나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내가 저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외부 관찰이에요. 그럼 주변에 선생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돼요? 그건 비유인 거고 자기보다 나은 놈은 있어요 항상. 긍자가 그러잖아요. 세 명이 같이 있으면 그 중에 한 명은 내 스승이 될 거라고요. 그런 의미예요. 분명히 나는 외부에 누군가를 보면서 모방하든 배척으로 하든 어떻게든 할 거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달라지기 시작한다고요. 외부에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고요. 뭔가가 있고. 좋은 외부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천재 자체가 있잖아요. 천재. 하늘이 있고 땅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살아가면서 어떤 놈은 벌써 거기서 뭔가 깨달아가기 시작해요. 아침에 뜨는 해를 보면서 누구는 깨닫고 누구는 또 했던 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요. 항상 외부는 똑같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외부를 어떻게 다루는 것은 이제 다르죠. 외다리내가 또 시작하면 또 복잡해지는 거예요. 또 과거로 들어가고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애초에 이제 원형 만들어질 때를 이제 따지는 거죠. 처음 시작할 때부터 다른 놈은 있다는 거죠. 난 놈은 항상 처음부터 다르다 이렇게 돼요. 그 다른 점. 네? 그럼 세 사람 중에서 이제 한 사람이 제 스승이잖아요. 네. 그 반대쪽으로 이제 동시에 이제 반대편 그 스승이란 사람이 저를 스승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를 스스로? 그러니까 세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요. 네. 한 사람은 이제 저는 이 중에 한 사람을 이제 스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막 닮고 싶어하고 막 성격 보려고 하고 이상 닮으려고 해요. 근데 반대쪽으로 이제 그 제가 스승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이제 또 속마음으로 저를 또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또 저를 또 닮으려고 하는 그런 게. 똑똑하네. 네. 네. 원래 그 개념이에요. 아까 뭐 물으려고 했던 거 있지 않아요? 예. 제가 그 특정 지역을 한 3번을 갔는데 3번을 다 그런 상황이 우리가 접신이했다고 그래야 되나 빙의가 됐다고 그래야 되나 빙의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지는 있었으니까 빙의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간에 저보다는 더 계제가 높다고 해야 되나 그런 존재가 건드리는 것 같아서 이게 지역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제 어떤 그 생각이나 의식에서 끌려 들어오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그러면 계제에 있는 자가 온 건 아니에요. 그리고 왜 그렇게 되냐고 하면 관심 있는 부분이요. 그 땅이나 그 지역에 내가 관심 가질 부분이 있었던가요? 아니, 특별히 없었던 왜요? 있었지 않았을까? 맨 처음에 거기 갔을 때는 뭐 거의 기절하다시피 했고요. 기절해서 한참 있다가 깨어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갔을 때는 지난번에 선생님이 떼주셨다고 그랬고 세 번째 가가지고서는 이번에 이제 제일 큰 그 심각한 후유증이 글씨를 잘 못 씁니다. 그러니까 글씨를 못 쓸 정도로 좀 애매해진 이거 글씨를 못 써본 적이 없어갖고요. 이걸 뭐라고 그려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 지역이 어딘지 모르는데 내가 좋아하거나 신경 쓰고 싶은 거 관심 가지는 부분이 있었을지 않았을까요?
평소에 외부의 그 무언가에 대한 관심이에요. 딱히 타전제가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거나 관심을 갖는 호기심을 가질 만한 것이요. 그 지역에. 우선 외부 것이 내 내부로 들어오려면 내가 열어놔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내가 열지 않았는데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연다는 것은 내가 그것에 호기심을 보인 거예요. 관심 있는 부분이 있다고요. 나한테 맞는 것이 들어온 거거든요. 나한테 맞는다는 얘기는 내가 그 부분에 맞게 만들어져 있다는 뜻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상대는 느낀다고요. 싫어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싫어하는 것도 마음을 여는 것이 돼요. 애초에 관심 없으면 지나가는 것이 서로 상관없는 존재들인데 어떻게든 나하고의 소통을 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통로 따라 들어온다고요. 미워하든 좋아하든 관심이 있든 뭐든 간에 어떻든 내 감정에 그 소통을 만들었고 그 소통에 따라서 들고 난다고요.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내가 그 통로를 만드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갔을 때 연습할 수 있죠. 이리도 들어오나 저리도 들어오나. 그 글씨를 못 쓰게 되는 거는 어떤 게 좋을까요? 그건 내 부분에 충격받아서 그렇죠. 말도 못하기도 해요. 언어장애, 여러 신체 신경장애, 운동장애가 일어나요. 뇌로 바로 침입해 들어올 때요. 그 정도 일어나면 거의 악의적인 면이 있는 건데, 그건 이제 평소에 뭘 했는지 그걸 봐야 되는데. 그 지역에 제가 자주 가는 지역도 아니고요. 가야 될 이유가 있어서 가기만 했는데 그렇다고 못 가겠어요. 잘 따져봐야죠. 관심 갖는 거 없어요? 그 지역에? 예. 그러니까 개인적인 일로도 한번 갔었고 처음에는 개인적인 일로 한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일 때문에 그 지역을 지나갔는데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나가게 된 원인은 일 때문에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가? 너무 싫어하시는 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좋아하는 거 반대는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만약에 어디 갔다고 그렇게 됐으면 자기가 이렇게 의식적으로 내가 뭔가 거기에 계획하고 가지 않았어도 이미 나한테 형성되어 있는 어떤 내가 의식하지 못한데 나한테 형성되어 있는 어떤 뭔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 따라서 이제 나한테 뭔가 부탁되어 오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의식적으로 내가 뭐 떠올리고 한 거 아니어도 이미 거기에 나랑 그렇게 접촉돼 있을 만한 원인이 그걸 잘 찾아봐요. 그러니까 원인은 있었을 것 같은데 원인이 없었으면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근데 좋아했던 싫어했던 딱히 그 지역에 대해서 좋아했거나 딱히 싫어했거나 그랬던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아요. 굳이 지역이 아니더라도 그 지역의 특성이요. 내가 종교적인 성향이 있으면 종교적인 그 문제가 있는 곳에 가면 영향받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원하거나 어떤 것에 관심을 갖는데 거기에 해당한 그 무언가를 보게 되거나 느끼게 되거나 관계에 있는 곳이 되거나 그렇게 되는데 이미 의식하지 못하는데 침입되기 시작하는 건 의식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되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한 번에 어떻게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한 번 당하면 길들여져요. 그 지역만 가면 반응이 일어나요. 자기는 의식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미 몸은 길들여져 있어요. 무의식이 더 연약하고 더 똑똑해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걸 의식이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고. 분명히 무의식이 밖에 그러니까 통로를 만들었는데 자기 무의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몰랐기 때문에 뭐가 통로를 만들고 있는지를 찾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찾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찾는 방법이 따로 있나? 없어요. 똑똑한 것밖에. 그럼 막는 방법. 막는 거요? 막는 게 아니라 이미 막을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는 건데 겁먹는 게 무슨 문제예요. 두려워한다는 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건데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이미 막는 것이 되는 거예요.
소수천할 수 있고 할 수 있으면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제어된다는, 그렇게 당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별짓 다 해요. 소수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소수천으로 방어만 만들고 결계치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리고 뭐가 느껴져나 그때 제어도 되고 제압도 되고 그래요. 하면 되잖아요. 못한다고 생각할까 못한다니까요. 그리고 그런 건 계제자나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더 괜찮다고요. 재밌어요. 차라리 공부법이 되거든요. 그런 거 한번 경험하고 다른 거 경험하면서 알아지는 게 달라요. 이 세상에 그걸 또 길어 설명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건 흐름이란 말이에요. 뭐가 왔다가 하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흘러다니는 것이 있는데 이게 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기라고 그런다고요. 천지에 느껴지는 그 어떤 것들을 기라고 하는 이유가 어떤 형태가 있어서가 아니라 감흥을 한다고요. 오고 가요. 움직인다고요.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기라고 그래요. 그 어떤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고 반응하고 감흥하고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그걸 기라고 그래요. 돌아다니고 활동한다고요. 근데 내가 기를 느낄 수 있고 제어할 수 있으면 이미 그것도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기 흐름이잖아요. 왜 내 신체 내에 있는 기만 제어한다고 해요. 신체 외의 것도 제어가 돼요. 그러면 지금 뭐 이렇게 그 타자를 묻히거나 글씨가 안 써지는 건 또 본인이 스스로 이제 그거를 이제 두려움에 느끼는 이제 자기는 모르는 두려움이나 아니면 느끼는 거를 이제 조금씩 이렇게 단단해진다고 할까 그런 걸 이제 혼자 스스로 연습하고 방어할 수 있게 되면 그런 게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원래 네, 후유증인데 후유증은 좀 시간이 걸려요. 서서히 사라진다고 해야 되나? 벌써 2주 됐거든요. 2주는 짧은 거예요. 질문을 왜 해요, 질문? 한의진 고문이나 태화미인 동선이나 그런 거요. 그거 좋아요. 예, 학원은 계속 학원은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글씨가 바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제 잘 안 돌아오고 뭐 사인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이름을 적는다거나 뭐 적으면은 글씨가 조합이 잘 안 됩니다. 투성투성투성이. 네. 그게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건데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죠. 그 의식 싸움이라는 것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내 의식이 얼마나 밝고 똑바르고 집중이 돼야 되느냐가 된다고요. 기일의 흐름이니까 이것도 의식의 흐름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외부 의식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내 의식을 똑바로 할 수 있으면 별로 이렇게 상처받지 않거나 당하지 않는데 내 의식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거나 그러니까 의식 움직임을 익숙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의식 한쪽이 찌그러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시간이 필요한데, 많이 필요한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사람 따라 다르죠? 다락다락 틀리고. 뇌에 좋은 거 약이라도 먹어요. 그거 도움 많이 돼요. 그런 거에서 다. 어쨌든 안 된다는 건 신체, 육체적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도움을 주는 약물들. 강황이라든가, 또 뇌 치매에 좋은 뭐가 좋더라? 쑥이 좋다고 하던가. 쑥이 아니라, 쑥 맞나? 깻잎. 노래 부르던가. 요즘 TV에 아까 그러던데, 치매에 좋은 것이 노래, 강황, 깻잎, 일본 자전거, 일본의 여자. 오래 가니까 너무 심적으로도 막 부담이 많이 생기고 근데 저는 처음에 그랬을 때는 자신도 모르게 좀 많이 두려운 마음도 옆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갈팡질팡하는 마음도 좀 많이 있었고요. 나중에 두려워하지 않나라는 그런 마음도 이제 보는 사람이 너무 무서워하는 거 아니고 두려워하는 거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조금씩 이제 안정이 되면서 내가 좀 두려워했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나중에는 하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 이것도 후유증도 좀 오래가고 그러니까 되게 심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쫄은 거죠. 어쩔 수 없어요. 두려운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임동맥을 자꾸 돌려야 돼요. 그게 감정을 이기는 거거든요. 임동맥 돌리면 감정이 제어돼요.
그래서 돌리는 거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 소주천 한다고요. 그리고 자꾸 돌려봐야 돼요. 그리고 경험해 봐야 되고 느껴봐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아무 일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우연히 그 아무 일 없는 거예요. 수도하다 보면 굳이 수도가 아니더라도